참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구속적 부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음란물을 제조 유통시킨 그들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네. 그 전 대통령께서는 이를테면 국가기록물에 대한 거, 네. 국가기록원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그럼 일단 카피해서 가져가고 보다가 나중에 한다 뭐 이런 식의 다 논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그때 관계했던 실무자 5명을 소환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건 내 책임이니까 중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국가 지도자를 했던 사람의 자세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속 국정원에서 그런 결재를 받아서 음란물까지 제조 유통을 시켰으면 그런 사람들이 소환될 때 구속영장 청구될 때 그러지 마라. 내 책임이다. 내가 설명하마. 네.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한 태도일 텐데 전 매우 비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비겁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더라면 최소한 자신의 휘발이 있었던 국정원에서 어떤 배우들, 정말 낯뜨겁더라고요. 그 합성 사진은 정말. 그게 국가기관이 했다는 게 아마 이거는 나라마다 정보부라는 건 있잖아요. 네. 세계 정보 역사에 이런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여진 씨가 김규리 씨를 걱정한 것처럼 똑같이 김여진 씨를 먼저 걱정을 하셔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슴이 무너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네. 지금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게 네. 저를 종북으로 몰기 위해서 늦법 문익환학교라고 대안학교를 네. 공격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런 사진이 지금 올라갔는데 음란물이 올라갔는데 이게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시대의 폐해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복 영상 뭐 이런 거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동아일보가 아주 큰 기사를 냈어요. 늦범 문익환 학교에 대해서 뭐 이념적으로 문제 있는 학교 이렇게 날조 왜곡 보도를 했는데 네. 소송을 해서 이겼죠. 네. 물론. 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늦범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이 항의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학생들이 방문해보고 참 좋은 학교다. 아빠 나 저 학교 갈래요. 너무 좋아요. 아빠 고마워요. 그래 놓고 3, 4일 지나서 못 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친구들이 너 빨갱이 학교 갈라 그런다며.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 친구가 늦범 문익환 학교 간다 그러면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막 복잡한 얘기들이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덜컥 겁이 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한 4, 5년쯤 됐나? 근데 그 기사가 나오고 소송에서 늦범학교가 이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생 모집이 안 돼요. 늦범 문익환 학교 입학생.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좋다니까요. 전 각오가 돼 있으니까. 제가 운동하다 죽는 사람 한두 사람 본 거 아니잖아요.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어떻게 교육을 깨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김여진 씨도 지금 저 사진이 지워졌지만 아이가 지금 어린데 뭐 유치원 다니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검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직운동도 했고 그러니까 뭐 조직과 함께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그냥 홀홀 단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감당이 안 되는 친구죠. 김여진 씨는 애기랑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남자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여성들이 느끼는 정말. 너무 참담하죠. 네, 제가 오늘 아침 이 방송 오기 전에 김여진 씨하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주고받았는데 그래도 견디려고 한다. 주변에 많은 응원이 있어서 그러나 너무 참담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가가 어떻게 개인에게 국민에게 이런 국가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게 과거의 독재 정권에나 있었을
있음직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었던 이런 이제 문제가 다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중동 보수 언론으로부터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이 문제도 다소안에서 소송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은 잘 아시다시피 그 기사 내면서 변호인의 점검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송을 해봐야 별로 큰 효과가 없죠. 징벌적 배상제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참,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냥 폭력배가 된 건데. 뭐 선거 잘해서 다음 국회 잘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징벌적 이런 게 배상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네. 국가 배상제, 징벌적 보상, 네, 배상제 이런 네. 것들이 좀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네. 소송을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여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단은 그분도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을 당하셨으니까 이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죠. 네. 그래서 일단 민변 쪽하고 해서 김용민 변호사가 맡아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뜻을 전해 오셨어요. 그래서 김용민 변호사가 그저께인가 만나 뵀는데 같이 하겠다고 확인을 하셨고 좀 서두르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번 달 말까지 피해 사례를 해서 다음 달 초에 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좀 당겨지면 모르겠습니다. 피해 사례 수집 여부에 달렸지만 내주 중에 소장이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차범근 축구감독이 굉장히 자신은 비겁하다라는 칼럼을 어디 쓰셔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82명의 배우나 또 혹은 영화 감독이나 이분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또 다른 피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좀 빼주세요. 좀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 또 다른 피해를 걱정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감독들이 52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감독들 경우는 예술가는 작품으로 말해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나는 작품으로 말할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을 많이 하는 분들 경우에는 또 계속 이걸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활동에 아무래도 약간 그 지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좀 피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어제까지 22명인가 21명인가 참여하셔서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블랙리스트가 9,000명에서 400명 정도 소송에 참여했거든요. 이번에 82명 중에서 22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어쨌든 이 소송이 저는 굉장히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특히 이 소송을 맡게 된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사실은 이 조선일보 그냥 어디 작게 실어도 되는데 이거를 일면 머리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다시는 좀 우리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럴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미 사실은 조선일보 같은 데는 매체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거 뭐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대한 언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또는 밀어붙일 생각을 지금 정도의 각오를 갖는다면 충분히 이미 그들 매체가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 촛불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화, 문자 이런 거 경우에 뭐 참여연대 활동도 해보셨으니까 잘 알지만 미국의 최대 시민정치운동단체 무브온의 50대 행동 강령의 맨 윗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스마트폰 전이라서 이메일 보내기가 뭐 맨 위에 있긴 하지만 이게 그야말로 10여 년, 15년, 20년 동안 시민단체가 그렇게 항의운동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던 것이 지난 촛불에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고 이해찬 총리가 7선 의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시민들이 거르지 않고. 모은 돈으로 후원 금액이 다 찬 경우는 7선만에 처음이다. 정말 감격했다. 희망을 본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시대의 폐해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복 영상 뭐 이런 거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동아일보가 아주 큰 그 기사를 냈어요. 늦봄 네. 문익환 학교에 대해서 뭐 이념적으로 문제 있는 학교 이렇게 날조 왜곡 보도를 했는데 네. 소송을 해서 이겼죠. 네. 물론. 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늦봄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이 항의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학생들이 방문해 보고 참 좋은 학교다. 아빠 나 저 학교 갈래요. 너무 좋아요. 아빠 고마워요. 그래 놓고 3, 4일 지나서 못 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친구들이 너 빨갱이 학교 갈라 그런다며.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요. 참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구속적 부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음란물을 제조 유통시킨 그들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네. 그 전 대통령께서는 이를테면 국가기록물에 대한 거, 네. 국가기록원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그럼 일단 카피해서 가져가고 보다가 나중에 한다 뭐 이런 식의 다 그 논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그때 관계했던 실무자 5명을 소환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건 내 책임이니까 중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국가 지도자를 했던 사람의 자세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속 국정원에서 그런 결재를 받아서 음란물까지 제조 유통을 시켰으면 그런 사람들이 소환될 때 구속영장 청구될 때 그러지 마라. 내 책임이다. 내가 설명하고 그러니까 뭐 조직과 함께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그냥 홀홀 단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감당이 안 되는 친구죠. 김효진 씨는 애기랑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남자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여성들이 느끼는 그 정말. 너무 참담하죠. 네, 제가 오늘 그거는... 아침 이 방송 오기 전에 김여진 씨하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주고받았는데 그래도 견디려고 한다. 주변에 많은 응원이 있어서 그러나 너무 참담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가 어떻게 개인에게 국민에게 이런 국가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게 과거의 독재 정권에나 있었음직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었던 이런 이제 문제가 다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늦봄 문익환 학교 간다 그러면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막 복잡한 얘기들이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덜컥 겁이 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한 4, 5년, 5년쯤 됐나? 근데 그 기사가 나오고 소송에서 늦봄 학교가 이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생 모집이 안 돼요. 늦봄 문익환 학교 입학생.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좋다니까요. 전 각오가 돼 있으니까. 제가 운동하다 죽는 사람 한두 사람 본 거 아니잖아요.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어떻게 교육을 깨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김여진 씨도 지금 저 사진이 지워졌지만 아이가 지금 어린데 뭐 유치원 다니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검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직운동도 했고 막 네.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한 태도일 텐데 참 매우 비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비겁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더라면 최소한 자신의 휘발이 있었던 국정원에서 어떤 배우들, 정말 낯뜨겁더라고요. 그 합성 사진은 정말. 그게 국가기관이 했다는 게 아마 이거는 나라마다 정보부라는 건 있잖아요. 네. 세계 정보 역사에 이런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김여진 씨가 김규리 씨를 걱정한 것처럼 똑같이 김여진 씨를 먼저 걱정을 하셔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슴이 무너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네. 지금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게, 네. 저를 종북으로 몰기 위해서 늦봄 문익환학교라고 대안학교를 네. 공격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런 사진이 지금 올라갔는데, 음란물이 올라갔는데, 이게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집니다.